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행정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실업 문제없다. 앞으로 한국 경제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분석만 내놓던 정부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제 때문에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이 감소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백기를 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박영선 장관, 송영길 의원 반란을 하듯 야금야금 최저임금제를 비판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KBS 1TV 대담을 통해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남의 이야기 하듯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이 문제를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영세업종 사업주들이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정부의 실태조사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업종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어서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실태 파악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태 파악이 이루어졌고,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이 큰 3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100인 미만의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는 집단 신청 면접, FGI 방식이 활용됐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부의 의뢰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실태조사 발표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조사를 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더 이상 숨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또 이런 뉴스는 잘 안 보이죠. 유튜브는 방송합니다. 진성호 방송은 이런 뉴스만 찾아서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조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말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감소가 대다수 기업에서 발견됐다. 근로시간 축소도 함께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을 줄여 총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세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밤 10시에 가도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식당들이 요즘은 9시가 지나면 주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강북지역의 작은 식당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또는 이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족들이 하는 그런 식당 말고는 대폭 시간이 줄었습니다. 노 교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및 주말 근로를 줄였다.
밤시간과 주말 근로,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도 보였다. 초단시간 근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음식 숙박업에 대해서 노 교수는 역시 대부분 사업장에서 고용, 근로시간이 줄었다. 매출이 적은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손님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자, 그리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니까 돈을 못 주니까 가족들이 정말 혹사당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도 월급이 더 적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제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만 점주는 하루 종일이라고 얼마 못 건집니다. 이게 최저임금제의 폐단입니다. 올려도 너무 빨리 단기간에 많이 올린 겁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적은 곳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민노총이 장악한 그런 돈을 많이 받는 심지어 억대 연봉자도 있는 그런 사업장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냐? 최저임금제 관련이 없이 그 전에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조사기업 중 많은 기업이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흡수했다. 생산관리 효율화 투자 확대 등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일부 기업에서 발견됐다. 이번 실태 파악 대상 4개 업종은 다양하고 부정적인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은 과당 경쟁과 인터넷 발달 등으로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무튼 이런 실태 파악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지만 그렇지만 정부가 스스로 실토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실패를 자인함과 동시에 내년도 최저임금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3 내지 4%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걸 누가 믿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청와대의 뜻대로 그동안 움직였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돼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처음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공개를 한 겁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고용이 감소했다. 고용시간도 줄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이 적었다는 점을 분명히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원래 둑이 터질 때는요, 조그만한데 물살이 터지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번 잘못을 시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잘못을 시인하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디가 터질까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2년을 지났습니다. 3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쉬쉬하다가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문재인 레임덕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